앞으로의 칼날주 시작합니다. 또 일요일 날을 8시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한 정확하게 12시간이 지나고 나면 12월 2주차가 되겠군요. 2주차 정주 시작합니다. 오늘 주간 즉시 제목을 보니까 외국인 그리고 밑에 기술주라고 적어놨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가 좀 내포하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과연 썸네일입니다. 바탕화면에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외국인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기술주라는 건 이제 코스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아니고요. 예, 코스닥 또는 뭐 개별주들, IT 관련 개별주들, IT 글쎄 뭐 게임도 될 수 있고 NFT 될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약하고 지난주 후반에 약간 코스피 쪽에 조금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지수는 같이 올랐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좀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밤새 미국 증시를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덜컥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이렇게 나감했죠.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우지수는 0.17% 하락이 거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근데 나스닥 지수가 2%대가 하락을 했어요. 쭉 빠졌죠, 나스닥이. 다우는 덜 빠졌고. 그러면 다우는 이제 뭐 오미크론에 덜 반응했다 볼 수 있는 거고. 중심 잘 잡으셔야 돼. 오미크론에 덜 반응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다. 그래 볼 수 있고 나스닥은 어쨌든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뭐 어디에 반응했을까요? 딩동댕. 네, 맞습니다. 혼자 잘 놀죠. 예, 파월 의장 미국의 긴축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우는 약간 가치주가 많고 나스닥은 성장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다우는 많이 빠지고 나스닥은 덜 빠지고 나스닥은 많이 빠졌다는 것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증시가 하지만 테이퍼링 쉽게 말해서 미국 긴축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센티멘탈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그러면 잠깐 한번 볼까요? 기왕이면 야 어떻게 마감했길래 이렇게 초반부터 운을 띄우느냐? 그럼 보면 일봉을 보면 다우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디 갔니? 너 이렇게 작아졌어? 혼자 놀다 보니까 혼자서 혼잣말도 잘합니다. 많이 늘었죠. 자, 이렇게 다우는 극적으로 또 34,500선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봤더니 뭐 4주 연속 약세지만은 그래도 한 34,500선에 잘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니까 한 연초 한 4월 달부터 지수가 대략 34,500선 정도인데 잘 멈춰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우는 오미크론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조금 많이 망가졌어요. 이게 월봉인데 주봉인데요. 이걸로 보니까 별로 안 보이는데 일봉으로 보니까 좀 쭉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죠? 60일선에 걸쳐 있다는 거고 언제 꺼날지 모르겠지만은 14,500선이 참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많이 하락은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기대 언덕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 증시에서 도대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걸 하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타 증권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닌가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뭐 말로 말씀을 드릴까? 기사를 바로 볼까요? 이게 낫겠네. 고용이 나쁘게 나왔대요. 고용이. 매주 이제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전 달에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우리가 보통 말하면 취업자 수란 말입니다. 근데 21만 명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쁜 건데 보통 57만 명이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안 좋아진 거죠. 고용이 안 좋아졌다. 실업률은 뭐 4.2% 하락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 고용 동향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고용자 수, 그러니까 21만 명. 쉽게 말해서 취업이 많이 안 된 거죠. 부정,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게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이슈 뭐 이런 거 조금 완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고용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약간 기술적 영향을 준 거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머리가 아픕니다. 국채 금리 하락이 도대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보면 되는데
국채 금리는 크게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드리면 만기가 2년짜리 2년물하고 만기가 10년짜리 10년물 국채 금리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중심을 좀 잡아드릴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한국 경기가 안 좋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2년물 국채 금리가 팍 오르게 되게 되면 뭐냐면 긴축에 민감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 시그널은 보통 뭘 보는 거냐면 조기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2년물의 변동성으로 보고요.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혹 떨어지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은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약간 흔들렸어요.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흔들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미국의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 왜? 금리라는 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확실성 때문에 이자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통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2년물 국채 금리가 딱 올라버리고 10년물이 떨어지게 되면 2년물하고 10년물의 차이, 즉 10년물 빼기 2년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스프레드라 그럽니다. 차이.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겠죠. 얘는 빠지고 10년은 빠지고 2년은 올라가면 좁혀지겠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내려간 이유는 한국 경기가 나쁠 것 같다. 2년물 금리가 올라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푸시를 한다. 그럼 두 갭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쁜 거냐? 뭐가 나쁜 게 뭐가 나빠? 바로 기술주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좀 하나 있다는 게 말씀드리겠고 또 주말에 여러분들이 좀 저는 뭐 상관없지만은 상관없단 말은 좀 그런가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조금 안정이 됐는데 비트코인 대표적인 전체 가상화폐 60% 정도 됩니까? 40% 이상을 담당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이게 6개월, 1개월 정도를 볼까요? 약간 개당 뭐 47,000불까지 밑에 내려갔다가 약간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사실은 12월 초순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도 안 하는데 왜 이걸 자꾸 보여드리느냐? 조금 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기간을 넓혀서 한 6개월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저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이미 지난 10월 달부터 약간 쌍고를 쳤어요. 그리고 지금 한 3주 정도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버커스 해시웨이의 워런 버핏의 2인자죠. 먼거 부의장이 비트코인은 아니야. 근데 그분은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야. 그것도 일각에서는 이거 외거독 현상이야. 그러니까 선물, 비트코인 선물을 말하는 거죠. 외거독 현상이야.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하죠? 어떤 게 어떤 거야? 어제 빠진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56,000달러 있다가 훅 빠진 거 한 15% 20%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6개월 추세를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약세 구간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죠? 비트코인은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들어갔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대체 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약간 요 기술주 하락에도 약간 부담을 준 겁니다. 같은 그림이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IT 버블에 대한 경고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현 색깔, 매파적인 색깔 이어가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주의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은 결국 IT 성장주에 대한 차익 매물이고 IT 성장주에 대한 차익 매물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트리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을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술주의 어느 정도의 심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볼 수 같고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 관점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섹터는 아무래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의 급락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조금 부담이 될까? NFT 게임 쪽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게임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위메이드라는 기업의 NFT 게임 위메이드의 어떤 주가 약세는 결정적으로 NFT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P2E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위메이드의 약세는 예를 들어서 NFT 게임을 준비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에서 충분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게임빌의 주가에도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죽었다 살았다의 논리는 그 다음 문제인데 충분히 매수를 하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일정 부분 NFT 게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반기 많이 올랐던,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11월 달 많이 올랐던 게임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서울 옥션으로 대변되는 거의 뭐 폭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도 편안하게 매수를 해야 돼요. 나는 이걸 사면 지금 사서 수익이 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주가는 가는데, 이렇게 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찍어버리면은 사실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 입장에서 불안해지게 되면 신규 매수자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서울 옥션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역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하락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서울 옥션을 갖고 계시다면 리스크 관리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잠깐 하고 있으니까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이 부분을 염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서 여러 가지 몇 개가 조금 더 있는데 좀 볼게요. 자, 고성범 누구입니까? 이분? 예, 금융감독위원장분이죠. 한마디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 공매도 전면 재개. 중소형주 말합니다. 지금은 공매도를 전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국한시켜 놨는데 언젠가는 wherever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냐, 이렇게 좀 우리 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12월 5일 오후 3시에 나왔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예. 근데 이게 당장 뭐 다음 주 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금융당국의 생각 자체가,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운동하세요. 금융당국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사실 깊게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 공매도 긍정론자들은 MSCI 서인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머리 아프고, 어쨌든 요런 고성범 금융감독위원장의 공매도에 대한 의견 피력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중소형주를 확대하지 않겠지만은, 운동하세요 이분, 확대하지는 않겠지만은 일정 부분 앞으로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계속 밀고 가겠다, 그런 심리가 한번 있었고, 이거는 근데 당장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고, 아까 미국 증시에서 잠깐 빼먹었는데, 자, 요거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국이 아까 보면 기술주가 조금 부진했어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근데 백신주는 강했어요. 그래서 다우가, 왜 제약회사들이 미국에 다우존스 지수에 많이 편입돼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술주도 빠졌는데, 테슬라가 오랜만에 모델 Y의 리콜 소식이 좀 있었어요. 테슬라 하락했다고 뭐 전기차 빠지고 그거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테슬라 올라도 우리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맞아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되는 거 맞습니다. 그쵸? 지금은 뭐 약간 허리멍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구매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밝힌 적이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테슬라 주가도 요동을 쳤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간 데는 비트코인도 영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난 주말 금요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생겼으니 테슬라 주가도 모델 Y의 리콜도 있긴 있었지만은 또 요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미국의 금융주도 하락한 거예요. 왜? 고용이 나빠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이 나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게 전반적으로 별로 좋은 게 없었습니다. 또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알리바바, 징동닷컴, 바이두.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 우려인데 이거 사실 약간 오버페이스예요. 디디 추싱이 약간 트리가 좀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미국 법원은 중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대략 200개 정도의 기업을 말하는데 그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닌데, 지난 주말에 사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뭐 엉뚱한 종목까지 다 빠졌었어요. 근데 그만큼 약간 심리는 조금 위축되어 있다. 요거는 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 말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좀 이야기를 했고, 고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제가 살펴드렸는데 어쨌든 고용이 나쁘게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도 이게 안 좋은 것만 좀 해석을 했어요. 고용이 나쁘니까 국채금리가 급락을 해버렸는데, 고용이 나빠서 국채금리가 10년물이 급락을 했는데, 연준은 고용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조를 바꿀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시장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고용이 나빠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기술적으로 올라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고용이 나빠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 앞으로 경기가 불확실성에 대한 금리가 내려가 버리는데, 반대로 연준의 스탠스가 확고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 의지가 지금 확고하다 보니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거죠. 확고하다 보니까 오히려 2년물 국채금리 띄어버리고 안 좋은 경우가 두 가지가 생겼었어요. 요거 하나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죠? 리플레이 하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주말에 본 내용 중에 하나 이게 있었어요.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죠. 헝다. 그란데 사이즈. 예, 저는 오늘 스벅에서 톨 사이즈 마시는데, 저는 그란데 마시기에는 좀 양이 많아요. 자, 헝다가 예, 그란데 사이즈 맞죠? 영어로 바꾸면 그란데죠, 그란데. 예. 뭐 돈을 안 냈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왔었어요. 3일 밤이니까 우리나라 장 마치고, 예, 토요일 날 접했던 요식인데,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보죠. 예. 에버그란데죠, 에버그란데. 보니까 중국 민영 부동산 어디 갔니? 네, 잠깐. 예, 헝다. 예. 영어로 에버그란데. 예. 영원히 크다는 소리죠. 참 중국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해.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란데가 크다는 걸 배웠어요. 그냥 우리가 그 스타벅스 가면, 별다방 가면 제일 작은 톨 사이즈, 그보다 작은 거 있나? 보통 제가 이제 355ml 톨 사이즈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뭐 톨, 그란데, 벤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그란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채무 불이행 디폴트 불가피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근데 요건 이제 길게 이야기 안 하려고. 길게 안 어차피 여기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파. 만약 이것 때문에 월요일장에 빠진다. 그거는 홍콩 생각하시고 그냥 10시 반 정도에 중국 폰트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 25분 정도요. 홍다는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워낙 악재만이 언제 이까지 신경을 써.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제가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닌데, 뭐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뭐 여기 튀고 저기 튀고 하긴 하는데, 이슈가 있었고, 혹시나 중국 월요일 날 정시에서 뭐 장 초반이라든지 그런 거 변동성이 있다면 중국장이 열리는 10시 반 전후에 중국 상해 증시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오늘 내용 너무 좋은데, 말 나온 김에 중국 증시가 최근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이게 헝다로 과연 죽을 차트입니까? 저는 그리 안 보여요. 홍콩은 약해. 홍콩 어차피 바닥이야. 근데 중국 폰토가 이게 죽을 차트가 아니야. 그만큼 지금 은근슬쩍 11월 접어 11월 말에서 지금 12월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 어화했을 거야. 제가 위를 외칠 때 정말 위로 올라왔단 말이야. 희한한 거야. 오늘 썸네일이 뭐였어? 제목이? 외국인이. 제 생각으로는 아시아 시장으로 자금을 쏘고 있어요. 누가? 글로벌 자금이. 전 그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강해. 원화 환율이 강한 게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강한 것도 있겠지만,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라는 게 우리나라 금리 2번 올렸잖아요. 그죠? 금리 2번 올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세니까 외국계 자본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이 생긴 거예요. 돈은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단 말이야. 0.5 이상. 당연히 한국이 뭐야? 미국 돈 빼와가지고 한국에 가만히 은행에 넣어두면 어차피 돈을 버는 거잖아. 1%도 안 버는데 그게 뭐 에이 그걸 줘라 생각하고 10조를 생각하고 그래. 큰 돈들은 사실 뭐 100% 20%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금리 차이에 의한 글로벌 자금의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강하다고. 강해.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벌써 12월 접어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열심히 주식을 사고 있네. 어디 갔니? 이발. 일별봉. 지금 조금 작은데 어느새 2조 샀어. 2월달 3일 만에. 그래서 오히려 홍다 이슈 자체가 나오긴 나왔는데 위안화도 그럼 어떨까요? 보고 있죠. 뭐 아직. 위안화 봐. 위안화도 강해. 이 환율이 올라가면 위안화 약한 거고 내려가면 위안화 강한 거예요. 통화가 강하다는 거는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헝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해드린 이유가 또 괜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뭐 오만 걱정을 다 해. 내려놓읍시다. 예, 미국 고용도 내려놓읍시다. 자, 이래 살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이야기는 딱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어쨌든 홍다 이야기 나오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는 손을 대질 않았어요. 경기가 좋으나 나쁜데도 중국이 금리 내린다는 소리를 안 해. 근데 조금 손을 댄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지준율이라 그래요. 이때 원래 CG가 딱 나가야 되는데 지급 준비율.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측해야 될 기본적인 퍼센테이지를 말해. 그럼 지급 준비율 줄여서 지준율이 높아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효과가 있고 낮아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효과가 간접적으로 덜 하지만은 금융이라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여러분들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저거 10년 전에 배운 거 지금도 써먹는 거야. 그걸 지급 준비율이라 그래. 지준율. 네, 지준율. 줄인 거고 약자 풀네임은 지급 준비율이에요. 요거를 또 만지작거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인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하한단 말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될 돈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예치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갖다 주지 않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에 갖다 주지 않고 내가 갖고 쓸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좋아지는 거야. 그럼 돈이 그게 간접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너무 어려운가?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헝다 이슈 가지고 또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만지작거릴 수도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중국 상해 증시의 흐름이 견조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 뭡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두 가지가 같이 금요일 날 왔어요. 우리나라 금요일 증시가 추후반에 강했던 게 바로 이거 저는 이것도 되게 커다고 봐요. 하나는 시네이트가 미국 상원이잖아요. 그죠?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트 셧다운 이게 시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어버팅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스펜딩 빌 예산안 지출하는 것을 어프로브 승인했던 소리예요. 영어 영어 잘하죠. 좀 해요. 그래서 연방 정부 셧다운 문제를 일단 연기를 해놨다는 거고 이거 호재 하나. 왜? 우리가 지금 잊고 있어서 그랬지 사실은 12월 18일까지 연방정부의 셧다운 예산안을 밀어놨었어요. 그걸 다시 연기를 해준 겁니다. 항상 연말 연초에 나오는 미국의 전형적인 이슈예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적도 있었어요.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를 너무 심각하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한 최근 10년에는 그런 경우는 좀 없어요. 어쨌든 연방정부 셧다운을 연기해 준 거 이것도 호재입니다. 우리가 자꾸 호재도 찾고 악재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호재예요. 그리고 파이트 밑에 좀 작은 거죠. 파이트 뭘 백신 룰 뭐 스랩턴이 어쩌고 뭐 슬로브 크러스터 뭔 소리야 이거. 바이든이 왜? 네? 뭐 화이트 하우스니까 뭐야 이거. 백악관이야? 어쨌든
legisl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은 넘어갑시다. 백신과 싸우기 위해서 국경 봉쇄라는 것을 안 하기로 했다. 약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뭐예요? 지금 미국이 보면 오미크론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경계 이번에 약간 좀 달라진 건 뭐냐 하면 미국 정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쨌든 차단을 하긴 하는데 입국이나 우리가 가장 정시에서 나쁜 게 셧다운이란 단어예요. 얘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도 있고 국가의 셧다운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백신 계속 맞고 3차 부스터 샷으로 밀고 가자. 여기서 저는 정책 색깔은 뺍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할게요. 3차 부스터 샷으로 밀고 가자. 한국 정부는 3차 부스터 샷으로 밀고 가면서 백신 패스 강화하자. 백신 보급 연령을 낮추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뭐 리오프닝 이런 거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떤 그림이에요? 오미크론이나 확진자 수 증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파월의 발언이나 연준의 발언이나 가상화폐 변동성이나 기술주의 변동성에 더 초점이 많다는 거예요. 반도체 바닥론에 NFT 변동성에 그거 좀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정을 봤더니 오늘은 좀 지표가 이쁘질 않아. 다음 주는 2주차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수출입 중국의 그림 어디 갔니? 그림이 조금 작네. 네.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돼요. 중국의 수입액 프리비어스 이전이 있고 컨센서스를 보니까 약간 또 나쁘게 전망합니다. 수출은 조금 위축이 됐고 근데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게 좋을까요? 수입이 증가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입이 증가한 게 좋은 거죠. 왜? 어디서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중국의 수입이 증가했으면 한국은 수출이 증가한 거잖아. 무슨 말 아시겠죠? 물론 중국 경제 관점에서는 수출입 무역 지수가 개선되면 좋은데 수출도 증가되고 수입도 증가하면서 전체가 커지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다 좋을 수 없으니까 가끔 볼 때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 후반에 개개되면 한국은 동시만기입니다. 12월. 그죠? 1년에 4번 있는 동시만기. 요즘에는 트리플 쿼트리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만기가 아마 이제 4개 더 될걸? 그냥 동시만기가 나을 것 같아요. 동시만기일이고 그날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사실 중국의 물가 지표는 지금 CR이 별로 안 먹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CPI가 높으면 뭐 좋을 건 없는데 그래서 큰 매크로 지표는 미국 지표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고 또 개별 종목별로도 이슈가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 보는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일정 부분 헝다 이슈가 됐든 가상화폐 이슈가 됐든 또는 나스닥의 변동성 이슈가 됐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3일 연속 원웨이 상승 마감, 즉 종가 고가 마감, 그리고 3일 연속 어떤 현상 코스닥 상승 종목 100개 이상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1000개 이상짜리. 여러분 이런 거 안 보시죠? 이게 힘이거든요. 3연장 일중 하락 상승비가 코스닥에서 이렇게 1000개 이상 3일 연속 나오는 거는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진짜 지난주처럼 강하게 반등할 때 나오는 거죠.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반등에 따른 숨고리가 생기는데 이렇죠? 거꾸로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면 이게 힘입니다. 이까지 올라왔던 힘은 이까지 안 떨어져요. 그게 포인트야. 눌려도 약하게 눌립니다. 얼마나 더 희망적. 제가 지난주 주간 증시도 상당히 희망적인 표를 들었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훅 세게 들어온 애들은 눌림 폭이 작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따블이 올랐는데 조정을 봐봤자 제자리까지 안 내려가고 내려간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과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 상권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니까 딱 되겠죠.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거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장도 되게 종목 장세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수를 3,100을 간다, 코스닥 1,050을 간다 논하는 장은 아니야. 모든 투자가 입장에서 특히나 12월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주는지, 그게 전기전자 하이닉스하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지수의 빠른 V자 반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 않아. 어떤 거? 힘이야, 힘. 파워. 파워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그래서 외국인, 기술주. 여기는 이제 상당히 혼조된 파워가 존재할 거예요. 30분짜리입니다.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캐치하고 주식을 하시면서 하루에 이 영상을 보시고 한 영상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잘 쉬시고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